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투자 인사이트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텔. 예. 인텔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은데요. 팻 갤싱어가 예, 예. 참 우리 잘 돌아간다. 예, 예. 얘기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전 너무 어제 6월 달에 좀 톤다운을 하면서 네. 저도 어쨌든 또 그게 제 의무니까 네. 톤다운을 하는 건 서버에 대한 톤다운은 했지만 주가가 너무 이렇게 계속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보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감해도 되니까 많이 네. 좀 불편하고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네. 근데 어제 결심과 그 말 해주니까 간만에 좀 단비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그분이 얼마나 엑스큐션 할지는 봐야 되지만,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보더라도 인텔이라는 회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함께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네. 노마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록 네. 뭐 과거로 치면 뭐 게르마니아는 이제 뺏겼지만 네. 동노마 제국은 유지하고 있는 좀 네. 강자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우리 AMD 너 시대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감이 네. 뭐 말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이제 이 제품이 바로 출시되기 전이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PC향 에더레이크, 그다음에 서버향 사파이어 레피즈가 네. 이제 곧 양산 들어가는 임박한 시점에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야 이번에는 안 늦겠구나. 네. 그 정도로. 왜냐면 이게 안 늦어버리면 D램 수요에 바로 연동이 네, 되거든요. 맞아요. DDR5를 네. 줘야 되고 네. DDR5가 물론 뭐 바로 뭐 전체 D램의 중요한 파일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D램 익스체인지 숫자긴 하지만 내년 3분기에 전체 서버 D램의 10%가 DDR5고 네. 그다음에 2022년 4분기에 한 30%가 DDR5면 네. 블렌디드 ASP로 한 40% 비싸다고, 그러니까 DDR4보다 40% 이상 비싸다고 하면 10%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가격 하락이 멈춥니다. 네. 그리고 30%면 가격 자체가 올라 버리죠. DDR4가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총 그 판매 금액, 예, 판매 평균 단가. 네, 제조업체가 발표하는 네, 단가는 네.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리스크가 이제 인텔이 또 헤맬까봐 네. 생산에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어제 네. 비록 코멘트지만 AMD 좋은 시대 끝났어. 그 그렇게 얘기가 까지 저는 얘기했어요? 갤싱학을 얘기해보고 되게 좀 그래도 이제 나쁜 뉴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제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이 곧 오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PC 회사들이 PC향 DDR5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삼성도 당연히 준비는 했고 DDR5는 마이크론이 좀 늦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래서 그래요? 최근에 우리가 마이크론이 이제 낸드도 보면 삼성 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낸드의 빅 가이던스를 10에서 15% 3분기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QOQ로 증가로. 근데 마이크론만 노싱글입니다. 네. 낸드 같은 경우에 D램은 다 비슷하게 로싱글로 얘기를 했고 4분기는 또 매출을 한 7.8% 감소로 가이드를 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뭐 물론 뭐 4분기 DDR5야 뭐 삼성 하이닉스도 아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래도 DDR5 먼저 우선권이 하이닉스 삼성이 먼저 PC 회사들한테 먼저 공급을 하고 네. 서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그들을 통제하는 회사는 뭐 클라우드 회사들이지만 그들도 먼저 삼성 하이닉스한테 테이블에 먼저 앉고 싶어 하는 거 보면 네.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산업 평균보다는 높은 산업 평균 해봤자 마이크론보다 8년 산업 평균보다 잘하는 건데 세 군데 회사 중에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갤싱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저는 뭐 상당히 좀 그리고 어차피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결국은 인텔이 AMD는 효율성이 높은 회사고요. 네. 뭐 코어 같은 게 좀 많고 그러니까 thread도 많겠죠 CPU에. 그렇지만 이제 인텔은 헤비하게 돌려가지고 과거의 인터페이스까지 다 미트 시켜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제품 개발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짐 켈러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에도 있었고 민텔에도 그렇죠. 있고 최고의 기술 마법사죠, 마법사. 반도체 마법사. 엔지니어인데 네. 그분이 어쨌든 뭐 엘더레이크부터 그런 구조로 빅리틀 구조를 좀 했고 뭐 사파이어 레피즈 개발에도 일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인텔이 뭐 완전히 과거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저는 인텔이 뭐 잘 되는 것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얘 때문에 우리 D램 회사들이 좀 실기하는 것만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심은 좀 됐고 인텔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 CPU 자체보다는 워낙
오랫동안 그 시대를 특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중요한 시장인데 디램 경우로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OS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쪽 관련된 OS랑 코워킹을 많이 했고요. 서버용 OS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일부 약간 마더파이한 게 두 번째는 주변 기기가 중요해요. 서버는 그래서 SSD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픽 카드도 중요하죠. 이제 그런 뭐 USB 이런 주변 인터페이스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축적된 경험이 인텔이 되게 크다 보니까 서버 CPU 시장이 AMD 점유율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90%는 인텔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텔이 자꾸 실기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 서버 CPU 사이클 자체가. 근데 이번은 그래도 적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내면 완전히 그건 뭐 AMD 시대는 갔다 하는데 자기는 제품 늦어봐.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성과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뭐 15% 30% 사이로 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것이다. 그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파운드리에 물어볼 때 삼성 게이트로란드도 이제 그 준비를 해봤는데 똑같이 인텔도 이제 그 정도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이제 생각보다 퍼포먼스도 좋고 저는 퍼포먼스 이상으로 인텔한테 요구하는 거는 타임 딜레이 리스크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안심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서버용 사파이어 래피드는 내년도 2분기? 3월에 3월에 공급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향으로 3월 말에 선적 DDR5 선적이 현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삼성하이닉스가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빛이 나오겠죠. 의미 있는 1분기는 소폭 나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CPU는 3월 이전에 깔린다는 얘기는 양산해서 들어가죠. 근데 거의 시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더보드가 있고요. 서버 회사가 만드는 마더보드에 CPU랑 DRAM이 같은 타임에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가 바뀔 때는 DRAM은 같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꼭 시차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엘더레이크 PC 쪽은 이제 곧 12월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워낙 답답해서. 여기에도 DDR5 쓰나요? DDR5 씁니다. 엘더레이크는 DDR5에 PCI 5.0. 제 자료 이제 9페이지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엘더레이크는 어쨌든 간에 인텔의 인핸스드 슈퍼핀이라고 해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기술이 들어갔고 DDR5와 PCI 5.0, PCI 5.0은 SSD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랑 이제 CPU를 연동시키면서 좀 더 빨리 이제 처리를 하게 하는. 그래서 그래픽이 요즘 워낙 중요하니까 삼성도 저도 그래픽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건 나중에 파운드리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인텔도 내년에 이제 요 제품 AMD의 이제 5나노 제품인 제노아는 이제 PCI 5.0을 지원하는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 소문은 있는데 근데 인텔은 확실히 근데 10나노인데도 걔네들 7나노나 이런 거보다 성능이 더 나쁘지 않다. 뭐 일단 인텔은 PCI 5.0이 지원이 되고 걔네가 안 지원된다면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텔은 5.0이 지원되니까 그래픽 수요까지 같이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말 우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늘 하는 말 반도체 좀 업그레이드 시켜줘 맨날 인텔한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아이스레이크는 사실은 뭐 DDR5든 아니면 PCI 5.0은 좀 무관한 포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치보다는 약한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최근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또 한번 블랙아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구글의 유튜브도 한번 멈췄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론 뭐 네트워크상의 일부 바틀렉도 있지만 결국 이제 반도체가 그 많은 헤비한 작업을 다 못해서 생기는 저는 버그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정말 뭐 효율성을 높이면서 그다음에 성능은 높이고 그다음에 저전력을 구현하는 저는 되게 중요한 DRAM 산업에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서버를 늘 강조를 했고 또 최근에 저도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좀 가능한 빨리 내려고 했는데 전력난이 있어서 한 10월 말에 내야 될 것 같아요. 엔드 프로덕트에 대한 팟캐스트 뭐 스마트폰 PC든 좀 더 제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어쨌든 뭐 그 출시 스케줄 이런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엘더레이크는 지난번에 나왔던 타이거 레이크보다 훨씬 더 진보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10나노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처리 속도랑 그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랑 이런 건 훨씬 개선된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그 팻 겔싱어가 얘기한 것처럼 본때를 한번 보여주면 인텔이 그냥 인텔은 아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느끼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ARM의 큰 특징이 빅 네트리거든요. 헤비한 공정은 헤비한 CPU가 처리하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가벼운 CPU가 처리하면 네. 효율성이 높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죠. 네네네. 지금 이번에 나온 에더레이크가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좀 따라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인텔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짐 켈러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아, 그럼 진켈러는 ARM 계열도 AMD에도 있었고 테슬라를 완전히 이제 우리 FSD를 개발할 때 짐 켈러가 네. 컨트리뷰션을 세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에 와서 이제 인텔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것까지. 인텔은 뭐 전부터 백워드 컴패러빌리티까지 이제 과거의 제품까지 다 호환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낑낑대는 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물 한번 끼얹었죠. 네. 속도 이꼬르 효율성이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아, 그럼 뭐 그분은 뭐 X86이고 ARM이고 그런 진영 이런 거 안 가리시는 모양이네. 뭐 그분은 뭐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다 합니다. 네네. 아, 예. 여러분,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인텔에 의한 진짜 적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메모리고 뭐고, 뭐냐면, 아버지가 가야 자식도 같이 따라가지,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CPU가 바뀌어야 그 옆에 부대 다른 것도 다 바뀌게 되죠. 메모리라든가,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래픽 카드 관련된 칩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같이 바뀔 수가 있는데, 얘네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같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 뭐 데이터 센터로 대변되는 그 서버 업체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인텔 사장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AMD 시대는 끝났다.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근데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나오면 드디어 30-40% 더 비싼 DDR5를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DDR4라든가 뭐 다른 메모리 가격들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하향하고 이런 것들이 상황이 뒤집히는 순간이 곧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월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DDR5로 한 번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DDR4와 5가 섞여서 바뀌는데, 가격이 떨어지던 게 이제 멈추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모두가 나쁘다고 하는 이 시점, 바로 이 시점부터 정반대로 턴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의 새벽이 거의 밝은, 다 온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1페이지 이제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블렌디드 ASP가 이제 우리 삼성 하이닉스의 판가죠. 네. 근데 그 판가가 DDR4가 빠져도 DDR5가 40% 비싸니까 비중이 10% 넘어가는 3분기부터 제품 가격이 살짝 꿈틀거리고 4분기에 30% 넘어가면 가격이 올라 버리거든요. 그럼 디램 업체들은 디램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이면 주가가 그냥 안 오를 수가 없죠. 6개월 전부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년 3분기면은 내년 3월이네요. 뭐 빠르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는 실적이 DDR4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빠지잖아요. 그때는 이익이 감익돼도 주가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몰라 그거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요즘에 땡겨서 내년까지 안 기다리고 올해부터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근데 뭐 어쨌든 내년에 DDR4 가격 하락이 이제는 리스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 1분기부터는 리스크가 우리 거 다 알고 있어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악재인 거거든요. 앞북 전문인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모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동안은 상태 파악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느낌이 조금 더 이렇게 업된 것 같아요. 되게 좋아 보여요. 저는 옛날보다는 지금 상황이 훨씬 옛날에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그냥 이런데, 이제는 뭔가 왔다라는 느낌이, 전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 반도체 1타 강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